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동철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김민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국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당 내홍으로 분당 위기에 놓인 여당과 정당 간 주도권 경쟁에 돌입한 야권. 정계 개편이 본격화된 가운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개헌론까지 부상하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정치권의 분위기와 향후 전국 전망을 여야의 중진 의원들로부터 들어봅니다. 예, 두 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그 전국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김 의원님은 위원장까지 맡으셔서 네. 더욱더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요. 네. 아주 막 이렇게 뭐 시간이 그냥 이렇게 빨리 갈 때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가 제일 바쁘세요? 뭐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니까요. 거의 요즘 신문을 거의 못 보고 있고요. 그냥 요약된 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예. 일정들을 소화할 것도 많고 예. 또 인사드릴 때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더 건강해지신 것도 같고요. 네.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당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탄핵을 했고요. 저희는 뭐 이번 탄핵을 하면서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 탄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87년 체제를 탄핵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하. 이게 수직적인 권위주의 시대를 탄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 수평적인 연대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탄핵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신 당내 어떤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봉건주의 시대나 있었던 군주와 가신의 관계, 예. 이 권위주의 시대의 그 고리를 끊고 어떻게 하면은 그 수평적 그런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 것이냐 하는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네. 치열한 지금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지금 말 그대로 시시각각 전국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영 씨. 네. 우리 해장국집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시던가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도 벌써 열흘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수습되긴 어렵겠지만 이제야 좀 전국이 안정되고 민생을 돌보나 싶었는데 한쪽에서는 집안 싸움하느라 바쁘고 또 아하. 한쪽에서는 누구랑 편이 될까 눈치 보느라 바쁜 것 같다 이런 아하. 말씀을 많이 예. 하셨는데요. 어쨌든 대선을 빨리 치러야 하니까 해처모여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쭉 지속되지 않을까 많은 네.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집안 싸움 때문에 결국은 눈치 보느라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쁘 얘기인 것 같아요. 좀 가슴이 찔리네요. 뭐 의원님은 찔리시는 게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집안 싸움 없는 데는 우리 국민의당 아닙니까? 네. 예. 예. 근데 거기 어쨌든 그 대선 준비다, 뭐 개헌 관련이다. 뭐 네. 역시 바쁘긴 바쁘신 거지 않습니까? 예, 뭐 한국 정치가 꼭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뭐 탄핵이다, 대선이다, 개헌이다 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어느 당이나 바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호택 위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양쪽 진영의 두 모임에 대해서 해체를 종용하겠다. 당 화합과 혁신에 같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결국은 새누리당의 한계 또 새누리당이 왜 해체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 증명한 결과다 이렇게 그렇게 저는 보십니까? 봅니다. 예.
상당히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계시는데. 아니 뭐 이러나 저러나 저희는 당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탄핵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그러고 이 당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보수를 대변한다 하는 정당이었었는데 네.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질 덕목이 있는데 네. 그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덕성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왜 새누리당이 해체돼야 되는지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증명을 한 거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호택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도 새누리당이 네. 이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온 오늘의 이 헌법유린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아하. 생각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다면 우리 정봉영 의원님 계시지만 네. 저는 새누리당은 해체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택 원내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당이 존재하고 대표가 존재한다면 적어도 국회가 정한 여러 가지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네. 파트너로서 뭐 협상도 하고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지만 과연 국민이 용납할까 그런 게 두렵습니다. 저희 전체에 새누리당. 대해서 질타를 네, 하시는 예, 것 같은데 예. 뭐 네. 저희는 달게 봤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겠습니까? 예. 정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저희들은 뭐 달게 받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당을 해체하겠다 스스로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나 그러한 잔재들은 구시대의 잔재들은 저희는 뭐 새누리당에 국한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물론이죠. 네. 예, 이제는 우리 정치권이 함께 이 구시대의 유물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저는 손을 잡아야 것이다. 된다라고 보고 이제 우리 정치를 짓누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째가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둘째가 양당이 존재를 하는데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이런 적대적인 이 양당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각 당내에 있는 개파 패권주의. 예. 이 세 가지가 한국 정치를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네. 그래서 국민들도 질타를 받고 예. 정치권이 아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양당제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다당제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가지고 네. 항상 모든 정당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당내의 개파 패권주의는 결국은 제왕적 총재가 밀실에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 총재에게 충성하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제 예.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저는 이런 문제는 100년, 200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예. 그렇게 됐으면 이 세 좋겠습니다. 가지에 아니 뭐 동의하시는데. 저는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께서 제가 할 얘기 다 하셨어요.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예, 우리 위원장님까지 되셔서 정말 그 동안에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게 제가 존경을 했지만 아이고. 이번에 이제 위원장까지 되셨으니까 네. 정말 이게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예. 정당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 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들 네.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면에서 탄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시대의 잔재들까지도 탄핵을 하는 체제를 87년 체제를 탄핵하는 네. 이런 국면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저는 뭐 100만, 200만 광화문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에너지 이걸 헛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하트가 이렇게 편하고 예. 있는데 뭐 이러다가 두 당 합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끼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당 내에 여러 가지 모순 갈등들이 지금 다 내재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정치권이 새 판을 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새 판이라 하시면은요? 예, 그러니까 어떤 판?
정말 우리 방금 우리 정봉규 군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견해가 지금 일치되고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고 아니 꼭 같은 당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예, 갖고 똑같은 있고 인식 갖고 그래서 계시고, 해결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쪽으로 좀 뭔가 그러니까 그게 합당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냐는 얘기죠? 저는 정말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정치권을 주누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 가장 큰 적폐가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 그래서 세 판이라 그러니까 하시면. 제왕적 대통령제가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개헌이라고 개헌이지 말씀하셨는데.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헌을 고리로 해서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좀 모여서 예. 정말 개헌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개파 패권주의라든가 예. 적대적인 양당 제도를 예.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연장선 위에서 대권 후보의 단일화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개헌을 전제를 하면 예. 꼭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쨌든 선거는 해야 될 되는 것은 아니죠. 테니까요. 근데 그것도 예. 전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논의가 진전이 돼서 정말 발전이 된다면 뭐 그거야 또 그때 가서 또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뭐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네. 숙제를 같이 풀자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공감을 하는 거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구체적인 가치까지도 이념까지도 비슷하면은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는 세 판은 이거예요. 뭐죠? 87년 체제를 일단은 바꾸고 그래서 개헌을 개헌입니다. 하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예. 권력이 분리가 되고 분산이 되는 새로운 형태. 예,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또 우리 김동철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 제도를 바꿔서 그야말로 다당제화. 예. 그게 지금은 워낙에 국민들의 욕구가 다원적으로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와서 그때 협치하고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이제 대통령제 예. 폐단이 이거예요. 내가 이 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잘못되게끔 발목 잡지 않으면 네. 정권 잡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던 것이 예. 우리가 야당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측면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극단적인 대립 갈등 구조는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좀 전에 그 김동철 위원장께서는 예. 대선의 후보의 그 단일화 가능성을 닫지 않으셨어요. 네. 열어놓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뭐 저도 지금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선 전에 한번 개헌을 해보자 하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숙제들을 풀어보자. 그게 다 못 풀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숙제를 풀겠다라고 같이 뜻을 한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단일 후보 내서 그 후보를 통해 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거죠. 아하.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기 과거의 삼당 합당, 1990년에 있었던 삼당 합당과 같은 것은 오로지 대통령 권력을 그렇습니다.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합당한 합종 거지 연행을 않습니까? 했다고 볼 수가 그런 있겠죠. 것은 국민이 예.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어떤 가치와 어떤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통합과 연대는 그게 세 판이고요.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혀진 단일화된 후보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약속을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임기 중에 그분을 통한 단일화를 추진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개헌도 뭐 그 전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은요? 네. 저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개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과거 현재의 육공화국 헌법도 맞습니다. 논의하는데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21세기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에 관한 가치와 철학이 우리들하고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정치권의 어떤 그 세력 재편이 필요하다고 할 때
분명히 각 당에 개파 패권주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패권주의에 매몰된 사람들과는 우리 같이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세 판을 짜고 난 다음의 상황을 여쭤본 건데요. 네. 후보의 단일화의 가능성을 두 분 다 열어놓으셨고 그분이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때 그분에게 지금 임기 중에 개헌을 분명하게 네. 하게 하는 어떤 그 체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 그보다 우선 같은 세력화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제일 것 같아서 일단 거기에 집중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김민영 씨. 네. 지금 정치권의 세 판 짜기 이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요즘에는 결혼했다가 이혼하기도 하고 취직해도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권이라고 해서 뭐 별다를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가치관에 관련한 그런 일이니까 자주자주 바뀌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 합쳐서 시너지가 나면 저는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에 지금 체제에서 그 청산 내지는 그 파산 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당이 결국 해체일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탈당 아닐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상황은 어려워졌어요. 예. 이게 저희들이 청산하는데 속도를 좀 낼 수 있다. 만약에 나경원 그 의원이 대표 됐다면. 체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더 어려워졌고요. 네. 뭐 앞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거냐 하는 또 한 번의 과제가 남았는데 아. 그 과제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도시해보고. 한번 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 비대위원장까지 뭐 비박계가 지지하는 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이제 탈당 국면이 어떻게 오겠네요. 이 당을 청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다른 방법의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청산에 반대하는 분도 사실 계시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까지 뭐 굳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죠? 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면 나와가지고 쉽게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잔재가 남아 있는 한 또 다른 척결해야 될 대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지난하다라고 하면 뭐 또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에는 탈당과 관련해서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김무성 전 대표 생각은 이 속도를 좀 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유승민 전 대표는 뭐 싸우는 데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러다가 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는 거고요. 아. 이게 종국적으로 같은데 시차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비대위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국 비대위라기보다는 비대위원장이겠네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청산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런. 비대위원장은 누가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비대위원장 밖에서 모셔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모셔오는 분들은 이 당내의 사정을 잘 상황을 모르시고. 절감하지 못하고 결국은 당내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네. 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 저는 뭐 저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근데 맡겨줄지는 모르죠. 멀리서 사실 필요 없잖아요. 바로 옆에다 두시고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위원장님. 네. 그 사실 불이 나게 되면 불난 집은 난리가 납니다만 불구경처럼 또 재밌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죠. 이건 불구경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예. 정말 우리 정치의 지금 비극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탄핵을 당하고 남의 당- 집권당이 지금 저렇게 그 전국을 주도를 하고 책임 있게 전국을 주도를 해야 될 때 주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손실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제가 예. 그걸 아무리 야당 의원이지만 그걸 보고서 즐거워할 수 없죠. 물론 뭐 의원님 같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대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요. 네. 뭐 두 분 다 공식적으로는 부정을 하셨고 또 내심적으로도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야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될 수 있겠네 하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없겠습니까?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없다는 말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저는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013년 2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때 우리는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때도 비대위 체제였어요. 네. 우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때는 같은 이제 민주당이었으니까 드리는 우리였죠.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마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죠?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고 나라의 실패고. 그렇죠. 정권의 실패고 국가의 실패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실패의 어떤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성공해야 한다. 그래?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정권 안 잡겠다는 생각이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네. 보다 더 나은 정책. 아하. 그걸 통해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예. 박근혜 새누리당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지지와 신뢰를 예. 받아야지 상대가 못되기를 바래가지고 실패하기를 바래서 반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권 전체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또 이게 이제 독특한 분들이 기사화되는 거예요. 뉴스화되는 것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전반이 희화되고. 네. 근데 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정치권을 주도를 해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이면이 좀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대권의 눈이 먼 발언이고 대권의 눈이 먼 욕심이다. 아니, 안 보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리.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의 정국은 말 그대로 대권 정국에 이미 들어간 거죠.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대권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 같으신 분들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 좀 우선순위가 틀린 거죠. 무슨 말씀이시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될 숙제들, 예. 그 숙제들을 먼저 해야 된다 아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예. 또 대권을 준비하는 몇몇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는 내 차례고 내 밥인데 왜 너희들이 참견을 하려고 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예.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뭐 김동철 위원장님하고 지금 예. 보니까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국민들도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요. 국민들은 항상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실패했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백마탄 왕자를 찾으세요. 응? 근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개인은 다 약점도 단점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 거기서 집단지성을 도출하는 네. 그래서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요즘 뭐 대선 주자로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지만 네. 국민들이 그분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한번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다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영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네. 그 간접적인 언론 보도를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우리가 보더라도 5년, 10년 만난 사람한테도 실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어떤 특정인에 의존하는 그런 정치. 그래도 제 눈에는 두 분이 다 왕자님으로 보이는데요. 백만만 뭐 타시냐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예. 이번만큼은 예. 국민들께서 예. 정말 바른 선택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양패권주의에 의해서 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요 지금. 아하. 실질적으로. 네. 제가 결국 그걸 못 견디고 예. 못 견디고 결국 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이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저한테 충고를 주는 분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그 패권주의를 지향을 하고 네. 그냥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죠. 또 탄핵을 한 이후에는 또 다른 지금 기존에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그 패권주의를 예. 대변하는 사람들이 또 무차별적인 공격을 해 들어오고 네. 참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네.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배신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네. 네. 반기문 총장의 행보가 또 관심의 대상입니다. 일단
국내에 들어와서의 그 상황, 정치를 하리라고 보십니까? 정치를 하지 않으리라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예. 가장 뭐 가까운 분을 만났어요. 예. 실질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요? 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 한 그룹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업적을 재활용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NGO 단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네. 계속 그 가치를 발할 수 있지 않느냐 예.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반이고 그랬겠죠. 예. 또 반은 국가적 상황이 어렵고 또 일각의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그만한 위상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인데 그것을 배신하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왔던 많은 경험들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지금 국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한 일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측면에 굉장히 지금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한 다운적인 그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네. 국면도 있겠다. 이제 우리 정병국 의원님은 반기문 총장이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뭐 정치를 하는 쪽으로 좀 더 입장을 정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있으십니까? 예. 뭐 무엇보다도 주변에 아주 정치를 권유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하. 저는 결국은 이제 하시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하시는 것은 뭐 저는 좋은 국가적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한테 제가 딱 한마디만 좀 그 방송을 조언의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어떤 계파 패권주의가 청산되지 않은 정당으로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럼 어느 당이 계파가 없는 당입니까? 뭐 현재 뭐 그리고 국민의당입니까? 계파색이 가장 적은 당은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요? 저희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하고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정치권이 지금 어떤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뭐 정치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아직 패권주의가 정리되지 않은 정당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네, 해요. 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활용할 거냐 또 활용할 국면이 됐다라고 하면은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그분이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데에서 정치공학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서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 결국은 1월 달에 귀국을 하더라도 바로 정치에 뛰어들 선언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높지 없다고 봐요.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조금 보지 더 않습니다. 상황을 네. 보고 네. 그다음에 네. 거취를 정하시는 과정. 예. 야당으로 가볼까요? 거기도 참 복잡한 것 같은데 특히 또 일단 남이당이 되겠죠. 네. 민주당의 예. 그 당내 사정은 전 우리 당의 입장에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민주당이 그렇게 크게 뭐 시끄럽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이 잠재화되어져 있는 내부에서는 아직 그 뭐 용암이 분출되기 직전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현재 민주당이 122석이지만 예. 그것은 민주당의 어떤 자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가 저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사정들이 전혀 개선되거나 아하. 개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민주당 안에는 아직까지도 소위 그 친노와 비노 간의 계파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요즘에는 친노 비노보다는 이제 친문 비문이란 말을 아하. 많이 쓰죠. 예. 네. 저는 그것이 아직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뭐 심각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 저는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특히 이제 우리 중진 의원님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보면 예.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문이냐 비문이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야당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도끼는 객긴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패권주의를 놓고 양극단의 패권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박이 지향을 하는 패권주의나 소위 지금은 친노, 친문이 지향하는 패권주의나 네. 양극단에서 똑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 도끼는 객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낫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뭐 급등세라 할까요? 예.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대통령제가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예. 국민들이 어떤 그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지지도, 인기도라고 하는 것이 직접 뭐 만나서 친구처럼 지낸 사이에서도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실망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네.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무슨 사이다 같은 사람이다 뭐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 좀 그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국가를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네.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제목으로서의 것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런 네. 현상을 나타나게 만든 것은 결국은 그 지금 뭐 트럼프 현상도 그렇고 블랙시트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기존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 대한 반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위선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선인데 네. 그 사람도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사이다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네. 그 사람들은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정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만, 200만이 촛불 시위 군중이 광장에 모였어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정리하고 풀어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치권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정치권이 그것을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녹여내야 되는데. 그렇죠. 조정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탄핵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바로 이 광장에 모인 촛불 민심은 당장 해야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정치냐, 아하. 정치인이냐 하는 선동이다.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서는 속 시원하죠. 예. 사이다 한 모금 쭉 마시는 것 같이 속 시원하지만 사이다가 건강에 좋아요? 사이다 마시면 네. 건강 안 좋습니다. 미지근한 아무 맛도 없는 물이 건강에 훨씬 좋은 거고요. 그 사이다 회사가 소송 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으로는 후련할지 모르지만 네. 정말 사이다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정말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 손잡고 이러한 정치판을 바꾸는데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가 또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뭐 전국적인 지지율을 보게 되면 그렇게 높으신 분은 많지가 않죠. 새누리당은 청산돼야 될 텐데 뭐 그러면 없잖아요. 파산 후에는 그렇죠. 대선 이제 새 후보가 판을 나오는데? 짰을 때에는 뭐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 내에 뭐 대권 주자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네. 새누리당 틀내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청산이 되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 지지율 그분들의 급등을 할 진면목이 거다. 또 그 이외의 어허. 분들도 많이 나타날 수가 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도 저희들이 새누리당을 청산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실 뭐 개헌도 중요합니다. 또 대선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재 상황을 타개해가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 경제 상당히 어렵고 미국의 상황도 심상치가 않고 그래서 국정이 안정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황교안 그 대행 체제에 예. 대한 야권의 입장 또 여권의 어떤 상황 이거는 참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저희는 우리 황교안 총리가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황교안 총리가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는데요. 네. 그러려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는가? 네. 그리고 총리로서 왜 그걸 막지 못했는가?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황교안 총리가 보여준 것은 면면을 보면은 뭐 대통령의 어떤 행세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코스프레다? 네, 이런 것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의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방문했는데 총리실에서 대통령의 준하는 의전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황교안 총리가 특히 교회 장로시잖아요. 예. 저는 예수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려고 할 때 높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황교안 대행은 대행체제고 임시체제입니다. 네. 어떻게든 대행체제고 임시체제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성, 정당성이 없는 체제거든요. 네. 이런 체제는 빨리 종결될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큰 일은 다음에 선출된 정당성이 있는 권력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네. 여러 가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총리로서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좀 국민들께 예. 좀 그 유감도 표명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촛불 민심이 예. 촛불 국민들이 보시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돌려놓으라고 하셨던 그 정책의 내용에 네. 사드가 포함이 됩니까? 사드는 저는 돌려놓으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드나 한일 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된 것은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끝났었는데 아니죠. 끝난 거 하는 걸로 아닙니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사드는 이제 배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치를 조금 늦추면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군사보호협정은 그러니까 아까 정보기록정 사인됐으니까 끝난 거고요. 그렇죠. 우리 정 의원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교가 중요한 나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도 만족시켜야 되고 중국도 만족시켜야 돼요. 예.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미국으로부터도 큰 불만을 사서는 안 되고 중국으로부터도 큰 불만을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드가 배치가 되면 그렇죠. 군사적으로는 미국 일변도 예.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중국과 상당히 중요성이 협조 있죠. 관계를 할 수밖에 예. 없는데 그런 것들을 참 능란하게 네, 능숙하게 할 알겠습니다. 그런 뭐 노력을 사드가 했다고 보는 주제 거죠. 아니니까요. 예, 예. 저는 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 피눈물을 머금고 탄핵을 선택을 했던 것도 더 이상 국정이 이렇게 중단되거나 혼란스럽게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법의 판결을 받게끔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은 중단 없이 계속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탄핵을 강행을 했던 겁니다. 네. 따라서 뭐 야당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탄핵에 예. 함께 뜻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황교안 대행 체제가 원활하게 좀 갔으면 좋겠고 우리 야당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보고 또 협조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형식이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패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불통. 소통입니다. 불통. 소통을 예. 못했기 때문인데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뭐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저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예. 해야 된다고 예. 봐요. 적극적으로 나와서 협조를 구해야죠. 네. 야당의 협조 또는 여당의 협조 없이는 이 대행체제 끌고 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더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구애를 하고 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건 예.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야당이 어떻게 감히 그거를 거절을 예. 하겠습니까? 예. 좀 그래야 된다고 봐요. 황교안 총리는 신분은 엄연한 총리예요. 네. 신분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상은 유고 상태인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 그 일을 총리한테 맡긴 거예요. 네. 만약에 총리도 유고 상태면 그것이 부총리한테로 갑니다. 그럼 부총리가 예를 들어 대통령도 유고고 총리가 유고라고 해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서 네. 부총리가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부총리가 총리가 아닌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요거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황교안 총리의 대권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그리고 예. 패권주의에 물든 정당이 후보로서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국가적 혼란? 불행 내지는 국가적 수치고요. 예. 국민들이 아마 엄중하게 심판할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는 그야말로 지금 위기 상황에 국정을 관리하라고 대행 체제를 만들어 왔는데 내팽개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사심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그분이 벌써 대권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심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정치권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꺼냈어도 안 되고 네. 모르겠어요. 뭐 열심히 하다가 국민적 요구가 된다고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공학적 접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보기 드문 게 오늘 그 질문에 흥분하는 모습을 제가 이거는 이제 말이 아니죠. 이 탄핵 국면 속에서 상당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민영 씨 오늘 두 분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순실 관련한 사태도 확실히 규명돼야 하지만은 개헌 준비 또 대선 문제까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해장국집이 24시간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중요한 국가적 현안도 있지만 우리 연말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요즘 조류 독감 때문에도 힘들어하시고 뭐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해서 대출 이자가 올라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정치권이 올 연말에 춥고 힘든 그런 민생도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부터 두 분이 또 열을 내셔가지고 예. 해장국 언제 나와요? 빨리 먹어야. 꼭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의원님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상당히 생산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쪼록 생산적인 말씀이 구체적인 결론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예. 네, 고맙습니다. 네.